자, 그 공유물 분할 보시죠. 그 양갈 1번에 줄거 놓고 공유물 분할의 자유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자유. 자, 공유는 가장 이제 개인주의니까, 자, 여기 이 땅을, 이게 백번지라고 하죠. 자, 백번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지분이 똑같다고 하면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둘이는 이제 가장 개인주의니까, 자, 둘이 분할한다는 거죠. 자, 분할은, 자, 1필지를 2필지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할이죠. 자르면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에 100의 1, 여기 2필지가 되는 거죠. 여기 바로 공유물 분할입니다. 둘이 이제 협의해서 협의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협의 분할의 원칙. 원칙을 먼저 기억해야 돼. 합의로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소송해야죠. 합의가 안 되면 소송하는 것을 합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 분할이라 그래요. 재판에서 분할해 줍니다. 자, 우리 공유물 분할, 요거 우리 배웠죠, 그죠? 187조에서. 형성 판결이었잖아요, 그죠? 형성 판결 대표이긴 애가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된다, 배운 거잖아요.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근데 협의 분할은 이건 합의니까 186조니까 이건 등기해야죠? 아니네. 이게 물건은 항상 186조와 187조를 모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제 협의 분할의 원칙 안 되면 재판상 분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를 때 자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현물로 분할의 원칙이 현물. 현재 있는 물건 이렇게 분필 현물 분할의 원칙.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현물 분할 안 되는 자동차 같은 곳에 자 자동차를 만약에 현물 분할하면 이거 폐차해야 돼요. 이걸 현물 분할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현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이 자동차를 경매 넣어요. 경매 넣어가지고 만약에 중고차가 만약에 1억을 받았다. 그럼 지분 비율은 이제 5천만 원씩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현물 분할 못할 때는 경매해가지고 경매로 돈으로 분할, 대금 분할을 합니다. 일단 원칙을 먼저 기억해야 돼. 히엇이 원칙이다. 협의, 현물 분할, 협의 분할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둘이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어요. 단, 분할하려면 만약에 공유자가 만약에 3명이다, 4명이다. 그럼 이게 전원이 참가해야 돼. 분할할 때. 전원이 참가해. 한 사람이 더 참가하면 무효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고 전원 참가해야 됩니다. 자, 거기 268조 보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 다음에 권자 넣죠. 분할 청구 권에서 형성권이라고 하죠. 형성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자,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어요. 한자로 쓰면 5년 내 불분할 약정할 수 있다. 5년 내 분할하지 말자고 불분할 약정할 수 있어요. 제2항 전항의 계약이라는 것도 전항은 제1항이죠. 그러니까 불분할 계약이죠. 불분할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또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요 5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고 불분할 약정 같은 말 분할 금지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해요. 또 갱신해도 또 5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죠. 자, 공유자 사이에는 가장 개인주의죠.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으므로, 즉 단체성이 없으므로 개인주의이므로 각각 공유자는 줄거 각 공유자는 동그라미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자, 이것은 형성권이므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성립하죠. 형성권이므로 바로 공유물 분할의 법률 관계가 성립하고, 자, 줄고 나가죠. 다른 공유자 전원은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전원이 협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5년이죠. 그죠? 다만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말자고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다. 그리고 금지 특약은 또 5년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할 수 있는데 또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예외적으로는 분할 못하는 것. 그러나 건물 구분 소유하는 경우에 공용 부분 줄 거세요. 공용 부분. 자,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은 절대 분할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분할하면요,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돼. 그럼 다 죽어요, 죽어. 그 다음 경계표 등도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계표를 분할하면 경계가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절대 분할 못한다. 다음 경계표, 담, 국어 등도 절대 분할이 금지됩니다. 자, 4번에 협의상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간에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그랬죠?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제외된 분할은 무효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전원 참가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우리 상속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재산도 공유니까 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서 분할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자, 269조 이것도 정리돼야 됩니다. 분할 방법, 협의 분할의 원칙이 나와 제1항 분할 방법에 관해 자, 읽어보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항 현물 분할의 원칙,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대표적인 애 적으세요. 자동차 분할, 그죠? 자동차 분할은 폐차해야 되니까 자동차 분할은 현물 분할 못하고 법원은 자동차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경매해가지고 대금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자, 방가로 1번에 협의 분할은 맨 밑에 줄 거예요. 맨 밑에 줄. 자, 협의 분할의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한다. 몇 조? 186조. 무조건 협의,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합니다. 186조. 자, 오른쪽에 방가로 2번 재판상 분할 옆에다가 예외라고 적어. 예외. 재판상 분할은 예외입니다.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공유물 분할의 소송은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자,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은 전원이 참가하는 소송을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래. 전원이 참가하는 소송이므로 자, 분할을 청구하는 자, 줄거 나간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그라미 전원을 공동 피고로 해야 됩니다.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형성의 소송으로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그 앞에다가 형성이라 적어. 형성 판결의 확정으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죠.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없이 분할의 효과가 발생해. 186조죠.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여기서 판결이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합니다. 자, 그러나 조심할게. 다만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에서 동그라미 크게 쳐. 협의란 글자 나왔죠. 협의란 글자 나오면 등기해야죠. 협의로 조정이 성립된 때는 협의니까 등기해야만 분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 조심해야 돼요. 그 동그라미 3번에 제목만 줄었죠.
재판상 분할 방법도 무슨 분할이 원칙이라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의 원칙. 자, 동그라미 기억만 주고 갑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고 잘라주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대표적인 애 뭐 들었죠? 승용차, 자동차 들었죠, 그죠? 자, 자동차의 경우는 물건의 경매를 해서 대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자, 분할의 효과가죠. 분할하게 되면, 현물 분할하게 되면, 자, 만약에 세 사람이었다 그러면 한 필지가 세 필지가 되겠죠. 단독 소유가 됩니다. 공동 소유가 이제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 공유 관계가 종료하고 단독 소유가 되죠. 자, 공유 관계는 종료가 되며 각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여기 공유를 마칩니다. 자, 마치고, 동그라미 3번 보고 갈까요? 현물 분할의 경우 지분상의 담보 물건. 자, 이거는 한 두세 번 출제된 판례인데 조금 복잡하지만, 자, 이걸 보고 가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자, 여기 이제 지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갑이 2분의 1 공유 지분이 있었고, 그럼 2분의 1 지분 아까 했지만, 지분은 전국적으로 다 미친다 그랬죠? 전부에 미치고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그 다음, 을이 또 2분의 1 지분. 그러면 이 지분도 소유권이니까 이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는 거 전부. 예? 미치고 있었어. 근데 이 공유물 전부를 을이 지분 비율로 사용 소유했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을이 이제 요 2분의 1을 자, 병은행에 제표로 갑니다. 저당권 설정할 저당권자 병은행. 그러면 이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때 갑의 동의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예.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양도 저당권 설정 포기할 때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 이 노란 데다 저당권 설정해서, 그러면 이 저당권은 노란색에 다 미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 노란색이 저당권에 다 미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갑과리 공유물을 분할해요. 분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할했다고 하죠. 딱 분할해가지고, 이쪽에 갑이 단독 소유, 을이 단독 소유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저당권은 이제 여기, 요 부분에 을이 잡혔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 집중되느냐, 아니면 이분의 남의 땅이지만 갑의 땅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갑의 땅에도 미치겠느냐. 어떻게 했어요? 네? 여기만 미칠까요? 여기도 남의 땅에도 미칠까요? 저당권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남의 땅이잖아. 남의 땅 안 미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그렇죠.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 미칩니다, 이거. 이쪽에까지 미친다. 여기에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분이 있을 때는 경매를 잘 안 맞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미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 읽어보죠. 현물 분할의 경우 지분상의 담보물권. 그 담보물권 이퀄 저당권입니다. 자, 갑, 을 공유인 부동산 중, 여기는 갑으로 나오네요. 갑의 지분 위에, 여기 갑으로 바꾸죠, 그럼. 그리고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건저당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줄거세요.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2분의 1, 2분의 1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 이겁니다. 이 저당권은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에 전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침으로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에 미치는 것이지 갑의 소유가 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공유예요. 좀 어렵죠? 자, 이제 합유 갑니다. 자, 합유. 합유는 거기 있고 박스에 271조 보세요. 합유는 물건의 합유, 제1항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초합에 줄 것이에요. 초합.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이퀄 합유 지분입니다. 합유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자, 1의에서 두 번째 줄 조합이란에 줄 것이에요. 조합은 조합 우리 통업입니다. 조합이란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입니다.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 쉽게 동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 단체를 말합니다. 자, 우측으로 옵니다. 이 합유의 성립에서는 양가를 2번 기억해야 돼요. 자, 계약으로 성립하는 얘가 동업하고 계입니다. 자, 갑과 우리 동업하다, 우리 계하자 그러면 합유예요. 그리고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는 얘가, 자, 요걸 더 많이 나옵니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재산입니다. 우리 재건축 조합 있죠? 재건축 조합이 대표적인 합유예요.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재산이 대표적인 합유입니다. 자, 조심할게요. 양가로 3번. 부동산을 합유할 때는 그 합유 취지는 등기합니다. 합유 취지는 등기하고 뒤에 조심해야 돼. 그러나 공유와는 다른 게 합유 지분 등기를 못한다 그랬어요. 합유 지분은 절대로 등기할 수가 없다. 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합유의 법률 관계에서는, 자, 그 272조 있죠. 제목에 줄 거 보세요. 합유물 처분과 보존. 그 옆에 저거 공유와 공통점. 제 272조는 뭐와 공통? 공유와 공통점. 읽어보면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은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이게 공유와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273조는 옆에 저거 공유와 차이점입니다. 공유와 차이점. 자, 제1항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 처분 못한다. 제2항 합유자는 합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와 차이점이죠. 자, 그 옆에 반대 적어볼까요? 제1항에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 지분 처분 못한다. 옆에 적으세요. 공유는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합유는 원칙적으로 지분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 못해요. 그 다음 2항 합유물 분할 청구 못하죠. 반대 공유물 분할의 자유. 공유물 분할의 자유.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와서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라 그랬죠. 전원 동의. 한번 읽어보면 1번 지분 양도는 초합은 지위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줄 보세요. 합유는 지분 처분할 때도 합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하지만 합유 지분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2번도 중요 표시. 자, 이 땅이, 자, 합유는 상속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합유자가 갑, 을, 병 3명이었다. 갑이 사망해요. 사망하면 상속이 안 됩니다. 공유는 당연히 상속이 돼요. 상속이 안 되니까 이 을병에게 이 물건의 소유권이 기속합니다. 상속 안 됩니다. 상속. 자, 2번 줄고 나간다.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자, 줄었죠? 상속인은 합의자의 지위를 승계 같은 말 상속하지 못합니다. 합의자 중 1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이 상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잔존합의자가 잔존합의자가 2인,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잔존합의자에게 재산이 기속해요. 자, 그러다가 을도 또 사망했다. 그러면 병이 단독 소유합니다. 상속이 안 일어납니다. 2인 이상 잔존합의가 되고 또 잔존합의자가 1인인 경우는 잔존합의자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된다. 바로 옆에 기출 문제 보세요. 바로 옆 기출. 자, 우리가 상속을 포괄승계라 그래. 싹쓸이 승계한다는 거죠. 상속은 포괄승계입니다. 근데 합의에는 상속이 안 된다 그랬죠? 포괄승계가 안 돼요.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합의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X죠. 포괄승계하지 않는다. 상속 X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아까 나왔던 포기 나오죠. 포기. 까만 색깔. 부동산의 합의 지분 동그라미 쳐.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하죠.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표지가 몇 조? 186조입니다. 무조건 권리 포기란 글자가 나오면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아까 했던 거 양가로 3. 합의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죠. 동그라미 1. 합의물의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유와 공통점이죠. 2번.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아까 보존행위가 뭐였죠? 물청행사라 그랬잖아.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말소등기 청구는 각자 단독이야. 공유하고 공통이잖아. 그 뒤에 나오겠죠. 즉 합의물이 제3자 정이라고 놓고 정 앞으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되어 있거나 제3자 정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합의자 1인 갑 혼자 합의자 1인은 그 등기 전부 말소 청구나 전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공유와 공통점이잖아. 보존행위. 이게 원래 나온 거예요. 33회.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걸 공부해야 돼. 안 나오는 거 뭐 맨날 공부하면 뭐해. 자, 양가로 4. 합의물은 분할 금지죠.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의자는 합의물 분할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274조 합의의 종료입니다. 제1항 합의는 동업을 해서 이제 동업이 깨지면 종료하겠죠, 그죠? 제1항 합의는 조합체 해산, 동업의 해산 또는 합의물의 양도로 인해 종료합니다. 이제 합의가 종료되면 이제 합의물 분할이 가능해요. 합의가 끝났으니까. 그게 밑에죠. 조합체의 해산이나 합의물의 양도로 합의가 종료됐어요. 개가 종료됐다. 동업이 종료되면 이제 분할해야죠. 합의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합의물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을 준용하게 돼요. 무슨 분할의 원칙? 현물 분할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마치고 총류 갑니다. 총류는 포인트가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랬죠? 지분이 없어요. 총류는 단체 재산만 있어. 275조 보면 물건의 총류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즉 단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류로 합니다. 제2항 총류에 관해서는 그 사단 즉 교회나 종중의 정관 기타 계약이 하는 외에 정관이 없을 때 다음 두 조 규정에 의합니다. 276조. 자, 제1항 총류물의 관리 및 처분은 줄거보죠. 사원총의 결의입니다. 자,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교인총의 결의에 의합니다.
자, 그러나 이양 각각 사원입니다. 각 교인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그리고 21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가입했어요. 교회에 가입하면 11조 낼 의무도 있고 교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탈퇴하면 권리가 바로 소멸해버려요. 내가 냈던 돈 10원도 못 가져나옵니다. 왜? 단체 재산이니까. 개인의 지분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는 지분이 있으니까 내가 공유해서 탈퇴할 지분 팔아먹고 탈퇴하면 돼요. 지분 팔아먹고.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잖아. 자, 합의에서는 전원 동의 얻어서 지분 팔아먹고 탈퇴하면 돼. 여기는 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단에서 내가 탈퇴할 때 지분도 없으니까 돈 못 가져나옵니다. 몸만 조용히 빠져나와야 돼. 이게 단체입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 그동안 내가 돈 냈던 거 내놔라.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손가락 잘려. 어떤 목 잘려. 유병언니 같이 목 잘려. 단체.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잖아. 정당에서. 내가 그동안 정당에 회비 많이 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공채를 안 줍니다. 그럼. 예. 그렇죠. 안 되죠. 지분이 없으니까. 예. 서두서는 집니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고민도 양가리 1번. 자, 총률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동의어 비법인 사단 하나 더 적어. 또 뭐였죠? 법인 아닌 사단. 그 세 개가 동의어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동의어는 좀 암기가 돼야 돼요. 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가 바로 총유야. 그 대표적인 애들이 종중, 문중, 교회, 정당 등이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자, 양가로 2번에서 조심할게요. 두 번째 줄 까만 색깔 자주 나와요.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교회 재산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얻어야 돼. 보존행위는 비법인 사단 사원이 각자 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자, 아직까지 뭐 암기가 안 됐겠지만, 자, 공유하고 합의의 공통점은 보존행위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이에요.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보존행위. 각자. 했잖아요.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단독이죠. 근데 총유는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못해요. 보통 오로지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교인총회, 종중총회 결의 받아야 돼.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왜? 이건 단체니까 단체. 개인기 없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소유를 마쳤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 공동소유는 공유만 일단 좀 해놓으세요. 공유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헷갈려. 자꾸 헷갈리니까 공유만 확실히 해놓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봤지만 여기까지가 소유권이야.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자, 물건. 어디까지 왔느냐.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자,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3쪽이요. 3페이지. 3페이지. 거기 숙제 냈던 거 있죠? 밑에 박스. 자, 박스. 자, 매니저 물건의 내용에 따른 분류. 자, 물건은 점유권. 사실상 지배권이죠. 본권, 정당한 지배권. 소유권, 완전 물권.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소유권이 단독 소유하고 공동 소유했죠. 그러면 소유권이 반대말이 뭐죠? 제한 물권, 타 물권. 여기 갈 차례예요. 제한 물권, 타 물권. 자, 소유권자가 갑이다. 그러면 제한 물권자는 갑이 아닌 을이 돼야지. 그래서 타 물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타물권.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에 대한 권리고, 그래서 등기도 이거는 갑구야잖아요. 등기를 을구야잖아. 을구야. 타물권.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 세 가지 뭐죠?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근데 제한물권은 요 세 개 중 일부를 제한적 지배권이야. 제한적 지배권이니까 사용, 수익만 지배하는 게 용익물권, 처분만 지배하는 게 담보물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빌려주는 걸 설정해준다, 이런 말 써. 설정자. 빌리는 사람을 설정자에게, 이거는 권자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질권 설정자, 질권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설정자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권자입니다. 설정이는 만들어준다는 거야. 지상권을 만들어주는 사람, 지역권을 만들어주는 사람,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한물권은 먼저 용익물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요거는 객체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 용익물권이죠. 자, 거기 갈 차례예요. 그럼 교과서 옵니다. 자, 기본서 오면, 자, 공호, 무슨 물권 나와? 용익물권 나와요. 자, 01, 용익물권 일반 한번 읽어보죠. 용익물권이란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 그럼 무조건 갑. 타인 갑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만 지배한다는 점에서 교환가치만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구별되죠. 자, 이제 줄거습니다.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한다, 이거야. 부동산에 한한다. 그래서 세 가지, 지상권, 지자에 동그라미 쳐. 객체가 토지, 지역권도 지자에 동그라미, 객체가 토지, 전세권은 전자의 토지 건물입니다. 가끔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토지만 객체가 되는 권리는, 그럼 답이 뭐예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지역권에 하나 죽었고요. 지역권은 점유를 못한다. 지역권은 점유를 못합니다.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점유 못하는 권리 두 개 외웠잖아. 뭐죠? 까먹었지?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잖아요. 그죠? 저당권, 은행이 뭐 아파트 점유하지 않잖아요. 점유 못하는 권리는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포인트가 이제 한 개씩.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 갑니다. 자, 지상권도 설명을 하고 또 거기 가보죠. 다 배웠던 겁니다. 배웠는데 뭐 까먹어서 그렇지. 첫날, 둘째 날 해가지고 다 했어요. 지상권 갑니다. 지상권은 조심해야 돼. 땅 위에 있는 권리가 아니야. 땅 밑에도 지상권이 있습니다. 구분 지상권이라 그래. 지하철 사용하는 거 있죠. 서울 지하철 이거 구분 지상권. 또 고가도로도 지상권이고. 자, 대표적인 애 갑니다. 지상권.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갑한테 지상권 좀 설정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상권 좀 설정해 줄게.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갑이 이제 지상권 설정자, 을은 지상권자가 되죠. 이게 설정 계약이니까 186조에서 뭐 해야 되겠죠? 등기한 때 지상권이 취득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결국 남의 땅,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목적이 뭐냐? 세 가지죠. 이 땅을 빌려가지고 땅 위에 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소유할 목적. 건물. 그다음 기타 공작물, 뭐 에드블룬이나 전봇대나 기타 공작물, 연못이나 공작물 소유할 목적. 세 번째는 나무 심어서 수목을 소유할 목적. 그러니까 목적은 수목 소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요 세 가지 목적입니다.
자, 암기할 때는 수목부터 먼저 암기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 나와. 이건 수목은 무조건 30년 해야 되니까. 수건공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 지상권은 을구에 등기 한번 해보죠. 을구에. 자, 을구에. 갑구에는 누가 소유라 돼 있겠어요?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돼 있겠어요?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겠죠? 갑이 땅이니까. 을구에다가 이제 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을이 지상권 취득이에요. 여기다 을구 1순위를 가져나가죠. 1. 지상권 설정. 설정 계약한 날짜를 적어야 되겠죠. 2022년 12월 1일 설정 계약. 그다음에 자 목적하고 범위죠. 목적은 이거 수목 소유라면 수목 소유, 건물 소유라면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라면 공작물 소유. 세 개다라면 세 개다. 수목 소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 그래 범위를 또 적어야 돼. 범위. 이거는 등기법 시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목적과 범위. 자, 범위는 여기 일부냐 전부냐를 적어요. 만약에 일필지 전부 빌렸다 하면 전부죠. 아니면 요만큼만 요만큼 빌렸다 일부죠. 일부라면 이제 도면 첨부예요. 도면. 범위 일부일 때는 도면적 지적도를 첨부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표시하려고. 그 다음 지상권 이름 적어야죠. 지상권자 을이라고 딱 12월 12일 날 딱 적었다. 그러면 12월 12일 날 을이 지상권 취득한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지상권 아닙니다. 등기 안 하면 임대차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 개념 나왔죠. 다시 간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다. 목적은 수건공 소유할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제 정당한 권은 배웠잖아. 지상권도 정당한 권한이잖아요. 자, 밑에 이제 의 봅니다.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타인 갑이야,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타인이야,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먼저 기억할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목적은 수건공 소유할 목적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오른쪽 옵니다. 양가로 2 객체 옵니다. 객체 1.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다. 토지. 자, 지상권은 포인트가 자, 이 땅을 사용하는 권리야. 땅을 사용하는 권리니까 등기부에 자 보세요. 등기부에 지상권자 을 요거만 등기되어 있으면 돼요. 이 위에 건물이나 수목이나 지상물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등기 먼저 해놓고 자 12월 12일 날 지상권 등기 해놓고 1년 있다가 이 건물 지으면 돼요. 뭐 5년 있다 지어도 되고. 또 거꾸로 건물이 있었는데 자 불이 나가지고 이 지상물이 다 멸실되더라도 땅만 있다면 지상권 소멸 안 합니다. 요 개념을 찾으네. 그게 2번 얘기야. 즉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을 본질적 내용을 하므로 자 까만 색깔 줄 그세요.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자 이걸 땅 위에 있는 물건을 지상물이라 그래. 지상물은 결국 세 개 중 하나겠죠. 수목이나 건물이나 공작물 이게 지상물이야. 땅에 있는 물건. 그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또 거꾸로 또 줄고 나간다. 기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동그라미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왜? 지상권의 개념은 남의 땅 사용하는 권리야. 땅 사용권이지 지상물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야. 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3번 가끔 지상권은 일필지 토지 전부가 아니라 줄거세요. 토지 일부 이에도 성립할 수 있다. 일부 이에도. 그때 옆에 적어. 그때는 도면 첨부합니다. 땅 일부의 지상권 설정하려면 도면 이름이 지적도야. 지적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밑에 1번 지상권은 자, 지상물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인데 자, 이번에 공작물의 개념 가보죠. 자, 공작물은 한자만 하면 쉬워요. 공작물은 우리 건물도 공작물 일종입니다. 인공을 가해서 인공을 가해서 만들어낸 지어낸 물건이에요. 이것도 인공 가한 거죠. 그럼 왜 그럼 건물을 빼놨느냐 하면 조금 이따 나와요. 최단 존속 기간이 건물은 길어요. 건물은 3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는데 공작물은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한 거야. 자, 갑니다. 2번 공작물이란 지상 및 지하에 자, 인공적으로 인공을 가해서 만든 모든 시설물을 말합니다. 예들 나오죠. 교량, 광고탑, 전신주, 특히 지하철, 터널 등을 공작물이라 그래요. 자, 3번의 수목은 나무죠, 그죠? 나무. 식재 대상이 되는 수목을 의미합니다. 농작물하고는 달라요. 경작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이건 농작물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지상권의 개념 나왔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그 사용하는 목적이 이제 수목 소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라는 겁니다. 범위는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 있어요. 4번 중에 표시합니다. 자, 왼쪽 279조 다시 와보세요. 박스. 279조에 보니까 치료란 말이 있어 없어요? 땅 사용료. 치료란 말이 안 나오죠? 거기 조문에, 법 조문에 279.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치료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공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치료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른쪽 4 중요. 치료 직업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즉 무상지상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치료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꼭 치료를 받고 싶으면 둘이서 치료 계약을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 계약을 안 하면 무상이야.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지상권 취득은 또 부동산이니까 몇 조 나오겠어요? 186조, 187조 나오겠죠? 물건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 1. 법률 행위로 인한 지상권 취득. 옆에 몇 조? 186조 9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 나가면 돼. 토지 소유자, 같은 말 적어. 이퀄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갑과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죠. 지상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등기 안 하면 지상권 성립 안 해요. 186조.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오고 있어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옆에 몇 조 적어야 돼? 187조. 얼마나 쉬워. 그 취득 원리는 187조.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와. 근데 예외 하나 나오죠. 줄거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등기해야죠. 예외죠, 그죠?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하면 취득시효 한다 그랬어요? 우리 20년 어제 했잖아. 어제. 취득시효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이지만 이때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외죠. 245조. 요거는 소급한다 그랬죠, 그죠? 취득시효는 소급한다. 그렇게 교과서가 적혀지는 거야. 물권법 공부할 때는 무조건 부동산은 자 186조는 등기, 187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예외적으로 시효 취득은 등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했어요, 이제. 그러면 내용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 양가리 2번. 법정 지상권 아직 보지 마세요. 좀 3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나와요. 이건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쉬었다 하겠습니다.